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40억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지구는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거칠고 뜨거운 행성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건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질문 중 하나잖아요. 오늘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 과학책에서 본 것처럼 원시 바다의 번개가 쾅 하고 내리쳐서 어쩌다 보니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최신 과학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연한 사고라는 개념은 이젠 그냥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연구들은 생명의 탄생이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만 충분히 흐르는 환경이라면 거의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리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필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했을까요?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연이 풀어야 했던 세 가지 핵심 퍼즐, 생명의 필수 부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이 되려면요,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구획,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나를 구분지을 수 있는 벽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대사, 즉 움직이고 뭔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바로 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각이 딱 맞춰져야 비로소 생명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부품들이 도대체 어떻게 또 어디서 딱 만났을까요?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그림 하나에 그 시나리오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재료 배달부터 시작해요. 소행성 류구 탐사에서 확인됐듯이 생명의 기본 재료들이 우주에서 운석을 타고 택배처럼 지구에 배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지에는 작은 웅덩이에서 물이 마르고 다시 차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재료들이 막 섞이고 붙어서 RNA나 세포막 같은 부품들이 조립되는 거죠. 세 번째, 전원 연결. 깊은 바닷속 열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 에너지, 이걸 지구 배터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배터리가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최초의 원시 세포, 즉 프로토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정교한 세포?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름막 안에 유전 정보인 RNA, 단백질 조각, 금속 이온 같은 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주머니 같은 거였어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힘도 없어서 외부 에너지를 빌렸어야 겨우 돌아가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생명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거예요. 프로토셀의 막은 그냥 단순한 비눗방울 같은 지방산 막이었고, 정보는 불안정한 RNA, 에너지원은 자연에 널린 화학 에너지, 촉매는 그냥 금속 이용 덩어리였어요. 지금 우리 세포에 엄청나게 정교한 인지질 이중막, 안정적인 DNA, 그리고 자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랑 비교하면 와, 정말 원시적인 형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최초의 생명체, 프로토셀이 지금 우리 모두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은 제일 처음 태어난 그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최초의 생명체는 약 44억 년 전에 등장한 그 반쪽짜리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공통조상, 과학자들이 루카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로부터 무려 2억 년이나 뒤인 42억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는요, 절대 단순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현대 박테리아 수준의 복잡성을 가졌고, 심지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원시적인 면역체계까지 갖추고 있던 엄청나게 진화된 존재였습니다. 루카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는 유전자 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무려 2600개에 달하는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오늘날 웬만한 박테리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다른 형태의 원시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수억 년 동안 엄청나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루카는 그 기나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유일하게 후손을 남기는 데 성공한 최후의 승자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를 넘어서 그래서 대체 왜 생명이 탄생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그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생명의 탄생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물리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돌멩이가 비탈길을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요. 소산구조라는 개념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우주는 에너지가 한 곳에 몰려있는 불균형한 상태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흩어버리려고 해요. 바로 그때 물질들이 스스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쫙 퍼뜨리는데 이걸 소산구조라고 부릅니다. 저기 거대한 태풍이나 아름다운 눈꽃 결정 같은 것도 다 이런 원리예요. 그리고 생명체야말로 바로 그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궁극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최신 과학이 들려주는 생명 탄생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쭉 한번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쭉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건가요? 생명의 재료 자체가 우주에서 왔다는 아이디어에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 열수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더 그럴듯한가요? 아니면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우주, 육지, 바다가 모두 협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떤가요? 어쩌면 여러분만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과학 지식을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